여기는 5호선 발산역 5번 출구 나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그 발산역 근처에 있는 우장산에서 왼발 걷기를 할 생각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우장산역입니다. 발산역 5번 출구입니다. 여기인데, 여기인데, 여기서 쭉 올라가가지고 저기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발산역 5번 출구고요. 지금은 맨 땅이 아니라서 그냥 신발 신고 걸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200~300m 직진해 가지고 스타벅스, 맞은편에 스타벅스 있는 데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스타벅스가 있죠, 건물 1층에. 여기서 우회전하면 바로 여기 공사하는데, 건물 짓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좌회전하면 됩니다. 이 동네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예요. 제가 하곡초등학교 나오고 하곡중학교 나왔어요. 근데 오랜만에 오니까 잘 모르겠네요. 너무 뒤바뀌어 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이게 우장산인데, 여기가 옛날에 그 하곡초등학교 다닐 때 그 송충이 잡으러 온 산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길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오른쪽에 조그만 길이 우장산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장산이에요. 우장산 둘레길이 이제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장산 둘레길이에요. 여기서 신발을 벗고 가겠습니다. 밑에 이게 가마니 같은 게 깔려 있는데, 이 가마니 이게 깔려 있으면 이게 이 접지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맨 땅을 걷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우장산은 이것도 한 100m 정도의 그 얕은 산인데, 이게 우장산이란 이름이 붙은 유래가 조선시대 때 여기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기우제 3일째가 되면은 비가 꼭 내렸대요. 그래서 기우제에서 기우제 드리던 사람들이 미리 우비를 입고 기우제를 드렸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비를 우장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름이 우장산으로 붙었대요.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이게 우장산이 이제 두 개의 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둘레길은 뭐 이렇게 포장돼 있고, 요 비포장도로로 갈게요. 어제 안산에 자락길에 갔다 왔는데, 그때 얘기하던 거 이어서 하자면,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 장미 이름 영화평을 쓰려고 철학 공부를 시작해 가지고 철학사 책도 보고 여러 권 보고,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강의를 듣고, 그 플라톤의 그 책, 그 대화편이라고 그러죠. 대화편도 몇 권 읽고, 그러다가 이 정암학당이라는 곳이 있는 곳, 이 정암학당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정암학당이 그때 그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지금은 저기 강남에 있지만 그때는 삼선역에 있었거든요. 삼선역 5호선인가? 5호선 삼선역에 있었어요. 삼선 짜장으로 유명한 그 삼선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 그리스 로마 문헌을 연구하는 연구자들하고 시민들이 그 사람 연구를 후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구자 시민이 이제 연대해 가지고 그 학당을 만든 거죠. 거기서 플라톤 책을 무료로 강의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2012년 2월쯤인가 제가 정암학당에 처음 가가지고 그 플라톤 대화편을 직접 번역한 사람들이 강의하는 걸 이제 들었죠. 여러 편을 이제 직접 번역자에게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해 여름에 내친 김에 무료니까 이런 대박 찬스를 놓치면 안 되죠. 그 히라버까지 가르치더라고요. 여름에 그게 8월인가. 그래가지고 히라버 문법 중국까지 마치고 수료장도 받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여기 나온 학생들도 많았는데, 전공 학생들도 많았는데, 학생들은 보면 성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제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그 문법 공부가 끝나고 이제 직접 이제 히라버 원서를 읽었어요. 그 크세노폰이 지은 그 소크라테스의 회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원어로는 메모라빌리아인데, 그 크세노폰도 그 플라톤처럼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그래서 플라톤도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억에 따라서 그 대화편을 지었는데, 거의 주인공이 소크라테스죠. 그 크세노폰도 이제 여러 권 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페이지씩, 일주에 한 주에 한 페이지씩 번역하고 정암학당 가서 이제 한 문장씩 번역하고, 그거 틀리면은 선생님이 다시 이제 번역해주고 고쳐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래가지고 한 두어 달 했을 거예요. 두어 달 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2012년 12월에 그 18대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자개표기 써가지고 개표가 조작됐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그때 그 이명박 정권에서 그 정권 교체하자는 그
시민들 운동이 많이 크게 일어났죠. 저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이명박 정권을 끝내려면은 한나라당 정권을 끝내려면은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저도 이제 문재인 씨 찍으라고 권유해가지고 실제로 몇 명 찍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씨가 졌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까지 순수한 시민운동을 펼쳤는데. 그리고 예상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명박이 워낙 욕을 먹고 인기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개표 조작이다, 이건 제대로 개표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음 아고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23만 명이나 전자개표기 쓰지 말고 18대 대선 투표지를 수개표로 직접 하자, 다시 개표하자, 이런 청원이 등장했죠. 이거는 전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철학 공부 1년 정도 했었는데 중단이 됐어요. 그래 다큐 만드느라고 이제 몇 년간 못 하다가 2017년 가을에 다시 그 정화막당에서 그 아카네 출판사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조인트 해가지고 그 인문강좌, 고전 인문강좌를 그 서울역에 있는 대우재단에서 열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서 다시 또 그때도 그 플라톤 대화편 그 번역자들이 강의를 해줬어요. 그때는 더 많이 해줬는데 한 10편 정도? 플라톤하고 비극 작품까지 해가지고 한 10강좌 정도 했을 거예요. 그때 하면서 제 얘기했죠. 계속 이 가만히 깡길이 나오는데 그 후로 이제 계속 제가 한 5년 정도 철학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했죠. 해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그 보편 논쟁이 보니까 이미 사실은 그게 12세기에 해결된 거예요.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들으시면 다 알 거예요. 아벨라르라고, 페트루스 아벨라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아벨라르와 그 옐로이즈의 그 사랑 스캔들로 아주 그 중세 신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해결을 한 거라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 보편 논쟁이란 게 뭔가 다시 설명하자면은 이게 보편자가 현실에서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운 건데, 보편자란 게 뭐냐 하면 그 이데아가 같은 거예요.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 있죠. 이데아랑 같은 건데, 그 보편자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경우에 뭐 실제 있는 사람 중에 뭐 영희도 있고 철수도 있고 맹구도 있고 땡치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공통된 속성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란 집합이죠. 이게 바로 보편자예요. 보편자. 모든 사물들의, 여러 가지 사물들의 그 공통적인 속성을 개념화한 거, 개념으로 만든 거. 보통 명사가 거의 다 보편자죠. 이게 거의 이데아하고 같은 거고,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그걸 이제 두 파로 나뉘어서 이제 논쟁을 벌였는데, 보편자가 있다고 한 사람들을 실제론자라 그래요. 보편자가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한다. 그리고 거기에 반대해서, 이건 보편자는 그냥 개념이니까, 보통명사니까 이거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지 실제로 현실에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명론자라고 해요. 둘이 이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죠. 이게 중세 하여간 몇백 년에 걸쳐서 싸웠어요. 근데 그거를 한 11세기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한 14세기까지 싸웠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미 12세기에 그 아벨라르가 해결한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또 싸운 거죠. 좀 어이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벨라르가 주장한 게 뭐냐 하면은, 실제론과 유명론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둘 다 틀리고, 보편자는 개별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있긴 있는 거죠. 실제론자 주장처럼 실제 하는 거라고 보는데, 개별자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개별자 안에. 여기가 그 우장산이 이제 두 봉우리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다른 봉우리로 건너가는 다리 같아요. 그걸로 건너가 볼게요. 근데 이 내용이 이미 아벨라르가 먼저 주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하게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본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해결한 문제죠. 해결한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바보 같은 것들이 피 터지게 싸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은, 보편자는 개별자들, 즉 개별자가,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영희, 철수, 맹구, 땡치리는 개별자고, 개별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거에 이제 공통적인 속성인 사람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라는 보통명사가 집합이 이제 보편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 보편자가 개별자 바깥에서 있냐 없냐 따지는 거는 이게 넌센스라는 거죠. 그 보편 논쟁이, 그러니까 아벨라르 말처럼 보편자는 개별자 안에만 있는 건데, 그걸 바깥에, 개별자 바깥에 개별자가 떨어져서 있냐 없냐 따지는 거는, 이거는 닭질이라는 거죠. 이건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보통명사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물들의, 개별적인 사물들의 특성을 말하는 거지, 그게 사물들 바깥으로 벗어나면 그게 있냐 없냐 따지는 거는, 그거는 넌센스죠.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거를 뭐 이데아니 보편자니 개별자니 어려운 철학 용어를 써가지고 쓸데없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지네들끼리 그냥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자기 그 책에서, 여기 이제 흙길이 더 이상 없네요, 이제.
여기 조격장이라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네. 저기 흙길이 있긴 있네. 절로 가볼게요. 이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만 그 보편자가 개별자 안에 있다 그 얘기한 했을 뿐만 아니라 플라톤도 이 보편자가 꼭 이데아죠. 플라톤은 보편자라 그러지 않고 이데아라고 불렀죠. 이름이 틀린 거죠. 이름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 이데아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개념과 같은 거라고.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과 같은 것이라고. 그 파르메니데스라고 대화편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실제론자하고 유명론자들은 지네들은 생각하기에 플라톤파하고 아리스토텔레스파로 나뉘어가지고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파가 갈려가지고 박서지게 싸웠는데 결국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왜곡했거나 하면서 이제 엉뚱한 거 가지고 아주 소모적인 논쟁을 한 거죠. 따지고 보면 여기서 왼쪽 오른쪽 길로 갈리는데 왼쪽으로 돌게요. 왼쪽으로. 이 아벨라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 사람이 그 1979년에 태어나 가지고 1142년에 죽었는데 프랑스 낭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해 가지고 이 사람은 자신이 유명론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실제론자도 이렇게 동시에 겹치는 거죠. 이게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을 때는 그 실제론자들하고 이제 논쟁을 많이 벌려가지고 다 이겨버렸죠. 그 쟁쟁한 실제론자들하고 싸워가지고 다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그걸 통쾌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 논쟁하는 거를 상당히 즐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안셀무스에 대해서도 안셀무스가 이제 신의 존재 증명으로 실제론자의 그 대표적인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죠. 안셀무스도 아벨라르가 뭐라고 평했냐면은 마치 잎은 많으나 열매가 없는 나무 혹은 연기는 많으나 불이 없는 난로와 같다고 이런 식으로 아주 신랄하게 혹평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학자로 이제 손꼽히는 학자로 이제 인정받은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안 좋은 스캔들이 터지죠. 그 옐로우이즈를 만나게 되는데 옐로우이즈도 굉장히 똑똑했대요. 당시 한 20살 정도 되는 처녀였는데 그 옐로우이즈도 아주 똑똑해가지고 그 선생들이 옐로우이즈한테 다 당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선생들이 못 버티고 다 그냥 도망가가지고 이 남은 선생이 없어가지고 최후에는 아벨라르한테 올 수밖에 없죠. 아벨라르가 당대 최고였으니까 아벨라르하고 만났는데 이 둘이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스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당대 최고의 넷생남하고 당대 최고의 넷생녀가 만났는데 이게 사건이 안 터지겠어요.
그리고 옐로이즈는 또 최고의 미녀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둘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아벨라르가 뭐 최고의 학자고 뭐고 다 소용없다, 다 때려치고 둘이 도망가 가지고 살림을 차렸대요. 살림을 차려 가지고 애도 낳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옐로이즈 삼촌인가 경로해 가지고 쫓아가 가지고 잡았어요. 잡아 가지고 아벨라르는 거세를 해버리고, 거세를 해서 성드니 사원으로, 수도원으로 가둬버리고 거기다. 그리고 옐로이즈도 이제 수녀원에 가둬버렸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둘이 만날 때 나이가 나이 차가 20살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벨라르는 한 40대 장년이었고 옐로이즈는 이제 20살, 그러니까 20살 차이가 났는데, 아벨라르가 이제 그 수도원에 갇혀 있다가 워낙 당대 최고의 학자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자꾸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말년에는 다시 이제 학자로서, 선생으로서 이제 학생들 가르쳤다 그래요. 그리고 옐로이즈도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그 갇혔던 수녀원에 나중에 수녀원장이 됐죠. 수녀원장이 돼가지고 아벨라르가 이제 먼저 죽었겠죠. 나이가 20살이나 많으니까, 20살 이상 많으니까. 아벨라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옐로이즈가 다 장례를 치러주고, 옐로이즈가 죽자 이제 아벨라르 옆에 같이 묻어줬다 그래요. 진짜 환상적인 얘기죠, 이게. 근데 이제 그 아벨라르가 지금으로 따져보면 이제 그 보편 논쟁을 해결한 그 엄청난 업적을 올린 사람인데, 당시에는 그 인정을 안 했어요. 이게 스캔들도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어도 못했겠죠. 그걸 이단으로 몰았어요. 이단으로. 스캔들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벨라르의 그 이론이 이제 그 온건한 실제론이라 그러는데, 이게 실제론도 아니고 유명론도 아니고 그 중간이죠, 중간. 그래서 그 실제론자한테도 공격을 받고 뭐 유명론자한테도 좀 공격을 받았겠죠. 그 이단으로 몬 주동자가 바로 그 유명한 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그 아주 중세에서는 그 슈퍼스타 같은 신부인데, 일로 내려가는 길인데 일로 가도 되나? 내려가 보죠.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시토 수도라는 데를 창립도 했지만 여기 뭐 저 길이네요. 빡고 가겠습니다. 빡고에서 흙길로, 왼쪽으로 흙길이 나 있던데 흙길로 갈게요. 당대에는 그 슈퍼스타 같은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쪽을 지지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아마 실제론 같아요. 실제론. 당시에 그 교회 권력자였기 때문에 유명론을 지지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아벨라르를 유명론자로 보고 이단으로 모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보편 논쟁의 문제가 보편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신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신이라는 개념도 이게 보편자죠. 이게 여기 운동하는 헬스 있네요. 더워요. 더워. 이제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좀 쉬었다 갈게요. 땀이 납니다.